오늘은 채용 담당자가 보는 이력서의 핵심 요소와 지원자의 가치가 돋보이는 작성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글이 가득 있는 거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눈에 확 띌까요? 이모티콘. 이력서 하면 이제 필수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 이 한 줄만은 꼭 넣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포괄적으로 네. 정량화된 네. 성과를 강조하는 게 가장 좋은 한 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과 단어만 들어도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혹시 성과 네. 압박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뭐 이력서든 아니면 저희 뭐 리뷰를 하던 그 성과를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A와 B 중에서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A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당연하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성과를 중심으로 쓴 내용들은 맞아요. 열심히 했다라는 것도 성과고 잘한 것도 성과인데 잘하고 열심히 한 걸 어떻게 표현했는가에서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네. 결국은 A가 좋은 예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정량화된 표현을 잘 썼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쁜 예시 중에 고객 이탈률을 막기 위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다. 전 이 멘트 자체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했다. 어떻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 조금 한 가지의 팁이라면 이력서 쓰실 때나 경력기술서 쓰실 때 6하 원칙 기억하세요? 네네. 누구는 나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가에 맞춰서 한 줄을 쓰시면 네. 정말 가장 좋은 이직의 이유, 뭐 성과를 네. 쓰는 한 줄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그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라는 포인트를 잡고 계신다면 이 숫자라는 포인트에 따라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시간적인 거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거.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해도 좋고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셔도 좋고 그러면 작년의 수치와 올해의 수치를 빼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도가 네. 올랐다거나 떨어졌다거나가 되겠죠. 당장 숫자는 떠오르지 않지만 내가 증가, 감소, 단축, 상승 이런 정량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시고 그것을 비포와 애프터로 정리하셔서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이래서 몇 퍼센트, 며칠하는 숫자를 찾아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숫자를 포함한 정량화된 예쁜 성과 한 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숫자나 뭐 기여도를 좀 측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것만 쓸 순 없잖아요. 매출이 뭔가 하락하거나 내가 기여한 부분이 좀 미미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과가 조금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보면 아쉬운 면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뭐 딱 드러나게끔 말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단 1%지만 이거의 상승을 위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썼다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에 집중한 내용을 또 쓰시면 그 역할에 결국은 액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액션에 조금 더 정량화된 표현을 쓰시면 또 좋다. 정량적인 성과가 있을 거고 뒤에 말씀해 주신 건 약간 정성적인 성과랑 좀 닿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그 비중을 좀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사실 보통은 경력기술서 쓰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 많으시면 또 쭈루룩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 정리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역할이나 액션 부분은 3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혼자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팀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전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좀 적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전제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PD님 팀에 네.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근데 PD님이 하신 파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되게 성공을 해버린 거지. 네. 100만 회가 나왔었고 조회수가. 네. 그러면 이거는 PD님의 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요? 거기서 예린님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딴 사람이 했겠죠. 뭐. 죄송해요.
이런 답변이 아니요. 혹시 T이신가요? 아니요. 결국은 팀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다면 팀의 성과, 회사의 성과, 나의 성과예요. 오.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 그 누군가가 하지 않고 내가 했잖아요. 그쵸. 그럼 내 성과인 거죠. 오. 단순하게 팀이라는 일을 할 때 디자인만 잘했다라고 해서 회사에 과연 기여를 얼만큼 했는가라고 볼 수 없듯이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뭐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디자인을 내서 이걸 어떻게 판매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각각의 부서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그러면 디자인 하신 분도 당연히 성과가 있는 거고 마케팅 하신 분도 마케팅을 잘해서 매출이 잘 났으면 성과가 그쵸? 있는 거죠. 그걸 단순히 회사의 성과로만 볼 수 네.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리님이라면 그런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마케팅을 한 마케팅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그 직무인 사람이 이력서를 썼을 때 어떤 파일을 나눠서 이력서를 쓰면 좋을까요? 여기서 포인트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은 몇 %였어 라고 접근하시기보다 저는 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유사한 회사를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유사한 직무를 가시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 마케팅 안에서 어떠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어떠한 포지션에서 더 노력을 했는지를 또 상세하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좀 집중하지 말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경력 공백이 있을 때 이력서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진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뭔가 이직보다는 퇴사를 하고 좀 쉬고 싶은 시기가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공백을 써야 될지 아니면 그 공백을 어떻게 잘 포장을 해볼지.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조금 네. 준비를 해서 왔는데 맞아요. 쉬고 싶을 때는 쉬어야죠. 그래서 그쵸. 퇴사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네. 이직하는 그 시기에 한번 쉬어보죠. 언제 쉬어보겠어요. 아, 맞아요. 그죠?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나왔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아직 이직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 공백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 공백을 진짜 빼먹을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이력서 상에서 삭제시킬 것인지 이제 아니면 진짜 쉬었음 아 그렇게 할지.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 정답이에요. 피디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뭐라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적어도 내가 이직을 하기 전에 나는 휴식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분이시라면 그 휴식을 막연하게 그냥 쉬었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쉬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어떻게가 그냥 저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집에서 요가를 하며 마음 수련을 잘했습니다라고 쓰시면 네. 면접관이 역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였어. 아허. 입사하시게라고 네. 하시진 않겠죠? 무엇이라도 범위를 넓게 가지시고 무언가를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공백기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쉬는 동안 뭘 그쵸. 하겠다. 그렇다고 학교를 다시 다니라는 말씀은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건 절대 아니고 네.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라는 말씀도 절대 아니고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까 내가 이 직무의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이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더 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보험. 네. 보험을 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쉴 때 쉬더라도 그쵸. 유의미하게 쉬어라. 그렇죠. 네. 제가 그 개발자분들 이직 준비하실 때 공백기 가지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 내용을 안 써도 좋으니 기술 블로그에 하루에 한 개라도 제목이라도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깃허브에 잔디라도 많이 심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백기를 가지시기 전에 내가 그 공백기 동안 최소한이어도 좋으니까 어떠한 내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해 시간을 보냈다라는 증거를 만드실지를 네.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피는 너무 어렵죠? 힘듭니다. 네. 제이도 힘듭니다. 다음 네. 파트는 이제 흔한 실수 피하기인데요. 자, 이력서를 이제 열심히 썼어요. 이제 경력도 적었고 프로젝트 경험도 살리고 이제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다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서류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뭐가 문제였을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흔한 상황이죠. 여러분 서류는 잘 붙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게 뭐야. 디폴트까지입니다. 네.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이력서 자체가 나쁘진 않았을 수 있어요. 앞서서 저희가 막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라고 네. 말씀드린 것들 다 적용하시고 또 본인만의 그런 역량을 살리셔서 잘 쓰셨다면 이력서 자체의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잘 썼다 잘못 썼다의 문제.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력서를 아무리 잘 쓰시더라도 사소한 거를 실수하시면 되게 눈에 띄어요. 아, 오히려 그죠? 사소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는 네. 있겠지만 그 사소함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런 사람으로 정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대부분 근데 그 이 실수가 뭔지는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전 모르겠는데요? 불필요한 정보를 과다하게 쓰시는 거는 첫 번째로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과다함의 정도를 잘 모르겠어요. 과다함의 정도 이력서를 길게 쓰시는 건 일단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그 길다라는 게 뭐 5줄이면 괜찮다, 막 10줄이면 괜찮다, 그쵸. 막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콘텐츠 마케터로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뭐 국내 유명한 뭐 글로벌 회사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식음료 파트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네. 또 그것도 쓰신다거나 프로구단에서 축구 홍보 마케팅을 했어요. 이게 비스슨한데 네. 콘텐츠 마케터 뭐 5년차 6년차로 이직을 하는데 그게 큰 영향을 줄까요? 이 사람 되게 유니크하다. 이렇게 그럴 볼 수는 수도 있지 있겠죠. 않나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정보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2, 3년 차 정도면 사실 이직을 하시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내용을 쓰셔서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되게 다양한 다방면에서 해보았네라는 것이 되겠지만 3년 차가 넘어가고 5년 차, 7년 차에 가까워졌는데 인터넷 썼던 경험부터 뭐 해외 봉사활동 갔다 왔던 경험까지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으시단 말이에요. 너무 정보의 과다가 아닐까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왜죠? 이제 그 이직을 자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차까지 오면서 이직을 딱 2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이직을 한다고 하면은 나의 그 과거의 업무들을 몇 년 전부터 이제 끌어와야 되나? 저는 그냥 처음부터 쓸 생각이었거든요. 신입 시절 때부터. 근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신입 시절부터 가져오시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관계가 없는데 내가 하려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텐츠 마케터 직무로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케팅 범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마케팅 업무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의 업무를 더 많이 했어요. 고유의 업무에 대한 내용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걷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직하고자 하는 직무에 가까운 내용들로 좀 추려서 정리해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력기술서라든지 뭐 이력서를 작성할 때 뭔가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도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뭐 문맥을 좀 통일한다든지 뭐 비중을 어디다 더 준다든지 약간 이런 팁도 있을까요? 그 PD님 말씀 주신 부분이 가독성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게 통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통글로 쓴다. 네. 이게 어떤 걸까요? 서론, 뭐 본론, 결론이 없는 글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하.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단을 조금 나눠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중에 한 군데는 자기소개서 쓰실 때 몇 단락으로 쓰세요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 지문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2,000자를 쓰세요. 괄호하고 10단락 이내라고 써요. 그 말인즉슨 가독성 있게 쓰라는 말인 거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이 이야기의 귀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정리해달라. 기승전결로 정리해달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사실 어느 대학을 나왔거나 영어 성적이 어떻거나 나이가 어떻거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저희 회사에 저희가 지금 채용하는 이 직무에 오셨을 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경력이나 이런 내용들이 부합하는가를 가장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력 기술을 잘 볼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성과, 역할, 기술, 링크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파트가 좀 정리된 것 같은데 소리님 입장에서 이건 몰랐지? 하는 게 있을까요? 진짜 이거 실수하는 건 사실 다들 몰랐을걸? 이력서 길이가 긴 게 저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력서를 막연하게 많은 장수로 내신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이 쓰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한 일을 최대한 많이 나 그쵸. 이만큼 열심히 했어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장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해져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막 딱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라고 이제 좀 좋은 예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정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장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3년 차 정도 되시면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보다 많네요. 적지 않나요? 정말요? 네. 네. 이게 경력 기술만 쓰시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학력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이력서 자체가 이력서 전체 매수, 그러니까 장수가 저는 신입이시거나 3년차에서 4년차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 3장에서 4장을 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이상의 연차를 가지신 분들도 최대 맥스가 5장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막 10장짜리, 20장짜리 와. 이력서를 받아보거든요.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안 아니- 읽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우리 직무랑 얼마나 맞는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넣었는가, 딱 그 한 부분만 확인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갔어요. 맞아요. 이 직무에 나 진짜 핏한 사람이야 정도만 확 튀게 하시고 추가적으로 나 이러한 역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거 시각적으로 보여줄게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로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담는 플랫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편리한가요? 뭐 볼 때 뭐 블로그라든지 드라이브 링크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을 텐데. 되게 올드한 사람인가 봐요. 오. 저는 PPT가 제일 좋아요. PPT. PPT를 PDF로 변환해서 올려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잖아요. 저 이해했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베리를 맞아요. 제가 인사 담당자 분이랑 그거 관련해서 미팅 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PPT나 이런 내용들의 색깔 바꿔오면 어떠세요라고 하면 별거 아닌 건 알지. 근데 그 마음이 되게 예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좀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저는 그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력서는 완벽하게 썼고 지원한 회사에서 합격 연락까지 받았다면 그 회사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적응에 아주 특화된 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저도 그날 와서 앞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